거기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건이 그래달라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툭 던지는 말이 야 그게 있으면 내가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장 하려고 했고 포만 나면 일 안 한다는 사람이 그 순간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신랑이 이제 고생해보더니 좁게 내려놨구나. 그 순간 제가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인간 돼가는구나. 인간 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비가 얼마 전에 엄청 왔었잖아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가스 불을 켜놓고 갔네. 어머. 잊어버렸어요. 10시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5시쯤 돼서 이제 우리 신랑이 퇴근할 때가 되니까 전화를 했죠. 창문 열어놓은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창문 닫아줘 이런 거예요. 문자가 창문 좀 닫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알았다 이래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와요. 근데 오늘 누가 제일 늦게 나갔노 이래 물어요. 난 당연히 내가 제일 늦게 나갔지. 아무 생각 없었어요. 가스 불 켜놓고 나갔더라 이래요. 근데 화를 안 내요. 가스 불 켜놓고 나갔더라 이래요. 그럼 자기 어떻게 들어있어? 시내 업체 가다가 점심 먹고 가려고 들렸대. 그 집이 후끈후끈 하더래요. 그래 그 순간 잠깐 진짜 깜짝 놀랐죠. 너무 놀랐죠. 순간 멘붕이 왔어요. 근데 미쳤구나. 집을 홀라당 태울 뻔했네. 근데 그 순간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만 탔겠다. 옆집까지 안 못 오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야. 아이고 비가 와서 우리 집만 탔겠다.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성질 안 내는 게 거기서 또 순간 저기 보통 인간이 아니네. 내가 가끔은 무시하고 막 이랬는데 저기 보통 인간이 아니네. 저기 언제부터 그랬지?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이상하다. 혼을 나야 내가 조금 내려놓을 건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려놓을 건데 화를 안 내니까 이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저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무시하고 했던 그 사람이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화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나한테. 왜? 순간 집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탈 뻔했잖아. 집을 만들어줬어요. 와 저기 사고 쳤다고 내가 몇 천만 원 꼬랐다고 내가 지금까지 들들 볶았는데 집을 한 채 순식간에 지어줬네. 와 이러니까 순간 이게 기준이 딱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랑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순간 나 혼자 그 순간 대가천선됐어요. 순간 길게 안 가요? 길게 절대 안 갑니다. 한 2주일 됐는데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좀 길게 가라고. 좀 길게 가라고. 수행했는데 어제 또 늦게 오늘 또 밥 먹다가 하니까 내가 마치고 삼겹살 사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나 오늘 집에 안 들어오는데 이러는 거야. 우리 집이 언제부터 예박이 자유롭지? 이랬는데 낚시 간대요. 그래서 안 들어온다는 거야. 자유롭구나. 예박이 이제부터 자유로워졌구나. 이제 이러면서 근데 이제 집을 한 채 사줬기 때문에 뭐 하루 예박이 감사하고 좋은 거는 공유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수행을 모르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며칠 이제 2주 상간에 벌어진 일들이.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글씨하고 대조를 한 번씩 해봐요. 이런 마음이 뭘까? 이러면서 이런 이제 우리 그 글씨와 사주와 이제 해보죠. 그래서 내 모양이 이렇고 내가 잘났으면 잘난 무대에서 보면 잘난 부인을 만나죠. 노숙자는 노숙자를 만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조금 잘나면 나는 잘났는데 짜인 건 만나가고 배렸다 이리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유일상종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우리 신랑이 이제 불을 낼 뻔했는데도 화를 안 내서 내가 이제 상승을 시켜줬어요. 왜 그래 화를 안 내셨대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화내면 내가 더 화낼까 봐 그랬겠지. 불도 안 나는데 막. 그래 이제 저는 안 났으면 됐지. 이제 이러지 순간은 그러죠. 나중에 돌아서서 큰일 났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는 또 지기 싫어하니까 불 안 났으면 됐지. 껐으면 됐지. 뭐 이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죽어주는 거지. 그리고 또 그 마음을 또 누가 알겠어요. 나보다 더 클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나 데리고 살죠. 평소에 많이 잡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만큼 잡아도 잡혀줄 만큼 능숙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데리고 살겠어요. 너무 가정리에 이래가 이야기해주기 싫은데 제 사람들은 그냥 가만 보니까 신랑은 있는데 신랑이 있는데
침착하고 차분하고 선하고 착하고 다 했는데 제가 그렇죠. 그쪽에서 그건 똑같잖아요. 운도 있잖아요. 사주는 가만히 있는데 운이 그래.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난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근데 와서 건드려요. 그러니까 부부간도 음양이 본래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보는 부분은 밝은 면을 보고 있고 상대는 틀리기 때문에 저쪽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걸 마주 보고 있죠. 그래서 서로 틀린 걸 나누고 얘는 이렇잖아, 손잡이가 앞에 있잖아 이런데 저는 뒤에 있잖아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서로 같이 마주 보는 게 아니고 같이 봐야 돼요. 평행선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도 반 무르고 남편도 반을 무르면 평행선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곳을 바라봐야 되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제 그 학생들이 나보다 연배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부끄러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가 애들이면 약간 사기도 치고 뻥도 튀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애들이 아니고 이미 나보다 더 겪고 더 통달했는데 단순히 여기다 접목을 못 시킬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50을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이미 50쯤 되면 하늘의 뜻을 이미 알아요. 그래서 깨우치고 느끼고 이치를 안다는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다 밑에서 표현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식하고 이런 못 배우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들하고 대화하면 그분들이 더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아까 안에 거 털어놓으려고 그래서 한번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갑자기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지라는 것은 우리가 자축이며 나오잖아요. 왜 자부터 나왔을까? 천간은 갑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왜곡돼서 갑이 인으로 바로 안 떨어지고 마음은 먼저 봄을 향해 달려왔는데 아직은 겨울이라는 뜻이에요. 아직은 겨울이다. 그러나 가장 겨울이 음의 극에 달하면 양이 하나 희생됩니다. 우리가 갈 때까지 가면 다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더 가지 못하고 뻥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자에서는 일양이 희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지가 되면 기운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보러 가잖아요. 신수 보러 갈 때 동지 기점에 보러 가는 거는 양이 하나 희생해서 희망을 상징합니다. 양의 그룹. 음이 온통 해에서 음이 유금이 있잖아요. 있다가 자에서 일양이 희생하면서 희망을 상징해서 기운이 내년 기운으로 바뀌겠다라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느꼈어요. 가장 바닥을 치면 새로운 기운이 바뀐다. 우리 힘들면 올해만 지나가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은 먼저 나왔으나 지지에서는 아직 자라는 거죠. 그럼 이 자가 뭐냐? 계절로는 아까 동지라고 그랬죠. 음력 11월입니다. 절기상은 대설이죠. 계절적으로는 겨울입니다. 한겨울이죠. 그리고 대설이죠. 원로는 대설이다. 그리고 시간으로는 가정이다. 가정인데 내일로 바뀌기 일보 직전의 기운이다. 그래서 이게 음에서 변화되는 아주 차가운 글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겉으로는 양이지만 활동하는 것은 음이다. 극과 양, 속이 조금 달라요. 실제 사용은 음의 수로 사용한다. 오행으로는 수가 되죠. 오행으로는 수다. 음의 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정반대의 기운에 이건 어두우니까 밝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라는 거는 겨울의 물이기 때문에 아주 차갑다. 차갑고 물이라는 거는 수생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자기가 할 일이 수생목에 하는 건데 겨울의 물을 나무에다 주면 얼죠. 그래서 한냉지수 찹다. 그래서 수국파를 잘한다. 수생목은 어떤 것만 하냐? 잇목에만 한다. 수생목은 잇목은 뜨지 않고 잇목은 설비차가 돼서 되고요. 묘 같은 거는 우리가 이미 물 먹은 나무에 겨울에 물을 더 주면 꽁꽁 얼어요.
그래서 수생목을 못한다기보다는 함으로 인해서 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준다는 게 얘한테 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수태양이라는 말을 들었듯이 이 물은 이 묘할 때 이 물은 도움이 안 된다. 도와주기는 해요. 수생목은 하나, 수생목이 안 된다. 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생목을 하면 이 나무가 얼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수목 응결이라는 말을 쓰고요. 겨울에 물은 잇목에서만 설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시기수레가 각각의 목이지만 목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또 반대에 극을 할 수 있는 그 오행 자체 약간의 틀려요. 이게 우리가 변화될 때 그냥 안 변하면 일직선이죠. 서서히 변한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커져 있고 우린 늙어져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오행과 지지의 어떤 이런 거는 서서히 변해요. 하루가 바뀔 때도 갑자기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변하죠. 알게 모르게 변하면서 그 시간적이 흐른다는 느낌만 알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루가 가까이 변하는 거는 하루고요. 크게 변하는 건 1년이고 더 크게 변하는 거는 인생 이제 사는 그 80, 100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수생목으로서 설기가 돼서 설기처가 된다.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뚝방으로서 배수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의 잇목이 있으면 그래도 나갈 길을 알아요. 그래서 나아갈 방향을 알고 가는 것과 수가 많은데 같은 목기운이라도 수생목을 하면 얘는 설기처가 못 되죠.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모를 때 제일 빨리 소비는 해야 돼요. 많이 먹었어. 먹었는데 배출구를 못 찾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쉽게 먹었으면 적당히 먹고 배출하면 화장실 가면 되는데 설기처를 못 찾았어요. 그럼 아무 데나 가서 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소화되는 거, 빨리 하는 거, 돈 같으면 유흥가 쪽에 빨리 써버려야 돈이 나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설기처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수목응결로서 얘한테도 부작용이 따른다. 그래서 안 좋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가 또다시 자를 만나요. 자가 하나 있는데 또다시 자를 만나면 극한의 한냉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을 끄는데 용이하죠. 불을 끄는데 용이하고 수생목은 오히려 수목응결을 더 가중시킨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손이 붓고 몸이 붓고 화가 필요하니 술을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무리가 가고 우리가 저 사람이 뭘로 죽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술을 많이 먹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넌 간으로 죽겠다 하는데요. 왜? 술을 먹기 때문에. 그건 그냥 이치예요. 그리고 부모가 무슨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거를 빗대서 나는 안 해야지 하면서 나중에 그 상황에 자기가 하고 있어요. 네, 그게 그냥 이치예요. 근데 안 해야지 하면서 그거를 경험으로 나한테 경험이 돼서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방향 전환으로 쓰면 그거는 성공이지만 이게 상처구나 하고 나한테 상처로 나오면 또다시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가 자를 만나면 극한의 한냉지수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수생목이 아니고 수국화를 하게 되죠. 수국화를 불을 끄는데 더 용이하겠습니다. 그럼 또다시 자가 축을 만나면 이 축이 본래 토라는 거는 토극수를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토극수를 하고 땅 위에 목이 성장해야 되죠. 그러나 자와 축이 만나면 토극수라기보다는 동토, 겨울의 토로서 오히려 수와 같이 돼버려요. 수 기운이 왕해진다. 얼어있는 땅과 같아요. 그래서 나무는 여기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자의 추골에 을목이라면 이 사람은 얼어있는 나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자기 이름으로 간판을 걸면 안 돼요. 망하죠. 이런 것처럼 이 축토는 토로서 역할보다는 동토 얼어있는 토기도 하고 자와 같이 있으면 수기가 더 왕성해진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생목은 안 되고 수목이 응결되고요.
수국화를 더 잘하죠. 아까 이는 활기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에서 인 다음에 축 다음에 인이 오죠. 우리가 계속 축, 인을 우리가 의사사주에 축인이 들어있는 사람을 의사사주라고 부릅니다. 그럼 겨울에 자 동지부터 시작해서 11월, 12월에 음력으로 엄청 추워요. 인을 우리가 봄이라고 해요. 다른 데서 계절의 변화는 그다지 변화가 없지만 겨울 완전 소멸된 데서 다시 뭔가가 생성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축인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자정 지나서 새벽 2, 3시가 지나면 4시 이후로 반드시 태양이 뜬다. 아무리 어두운 것도 인시가 되면 변화가 온다. 그래서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희망을 상징하고 지장간을 보면요. 다른 거랑 틀린 게 축에 개신기가 있어요. 그죠? 개신기라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인에는 무, 병, 갑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다른 거와 달리 겨울에 완전 소멸과 생성에 있을 때 이 겨울에 꽁꽁 얼린 얼어진 땅을 뚫고 요만한 새싹이 튀어나왔을 때는 엄청난 그 어린 새싹이 튀어나올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다 손을 잡아야 돼요. 지장간을 보면 몽땅 합이 되어 있습니다. 축과 인은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으로 다른 지장간에 이렇게 합이 몽땅 들어있는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축과 인에서만 합이 됐어요. 그 여리여리한 새싹이 그 겨울에 얼어있는 땅을 뚫고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든 분들이 새싹 하나 튀어올라도 너무 이뻐하잖아요. 젊을 때는 그거 못 느끼잖아요. 근데 씨 하나 뿌려놓고 하나 새싹 떡잎 하나 올라오고 어른들 감탄을 해요. 세상에 세상에. 저는 아직 그거 못 느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축과 인에는 이런 지장간의 합이 꽁꽁 손잡고 있기 때문에 어둠을 뚫고 밝은 광명을 찾습니다. 그래서 축인을 우리가 의사사주에 대놓고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교육자 사주에도 이런 글씨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가 진을 만나면 진이라는 거는 토기 때문에 토국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자를 만나면 진은 토로서의 역할을 상실한다. 같이 합이 돼서 오히려 수로 변해요. 그래서 수 기운이 더 왕성해집니다. 수기를 머금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진은 청명절로 3월이에요. 가장 축인을 지나서 묘를 지나면 그동안 얼어있던 물들이 다 녹아요. 다 녹고 땅도 미온지토로 딱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거름져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진 같은 경우는 지장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땅에 물이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싹을 만들죠. 그런 것처럼 이 안에 물을 머금고 있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진토는 아주 거름이 잘 된 그런 흙이죠. 그러나 자를 만나면 자진 수국으로 수가 왕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 사를 만나면 수기는 그거 되죠. 수기가 증발하고 여름에 물 같으면 지금 우리가 계속 수기가 증발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해도 덥다 그러잖아요. 그래 물만 마시고 또 피부에서 증발하고 화장실 가서 소변으로 나가고 계속 배출해도 이럴 때 여름에 자는 귀하게 쓰죠. 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귀하게 쓰고 아까 또 자와 오는 충으로서 반대되는 개인으로서 충이 되고요. 미 같은 경우는 돌았죠. 자가 미를 만나면 자는 물이고요. 미는 흙이죠. 토죠. 그러나 이 미토는
그냥 아까 진토처럼 거름지고 이런 토가 아니고 여름 들렸다가 온다고 그랬어요. 지구에서 아까 사계절 운동을 할 때 화 다음에 들렸다 가는 거예요. 이미 데워진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흙은 사막의 모래알, 바닷가의 모래알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런 것처럼 물을 부으면 쑥 빠져나가거든요. 토국수를 하면 막아야 되거든요. 제방의 역할을 해야 되나? 미토는 제방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물이 흡수돼 버리고 빠져나가 버리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색된다.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자미를 원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 자가 신을 만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신은 금생수로서 수의 원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친으로는 인수가 되죠. 그래서 엄마가 나의 원류 계속 품어 나오는 물에 우리 그 기하습하면 입구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금생수로서 가장 반기는 글씨다. 수기가 완성해집니다. 수생목도 되고. 그러나 이제 자가 유를 만나면 유는 우리가 아주 맑은 물을 만나요. 아주 맑은 물. 자와 유가 만나면 금생수를 하는데 이것도 아까 수목은결 같아요. 금생수를 하는데 물이 너무 맑아요. 까탈스러울 정도로. 자유 뭐라고 그래요? 기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무 까탈스럽게 맑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흔하면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도 못 살죠. 그러나 사는 고기도 있죠. 맑은 일급수에서. 그러니까 고기가 살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 전혀 못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싸우고 지지볶고 하면서도 살 수 있는 거는 전혀 살 수 없는 그게 아니고요.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수생목을 함으로 인해서 아니, 금생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 물이 한정되어 있는 거. 한정되어 있는 그 원료가 쓰임이 한정되어 있는 거. 하다못해 때 꾸정물도 쓸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세수하고 씻고 나서 그 물을 잡초에나 어디 야채에다 뿌리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의 쓰임이 한정돼 있다. 흔히 말하는 물이 너무 맑아서 고기가 살 수 없다고 그러는데 고기도 반드시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기문이라고 해요. 여기서 까탈스럽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정신적인 장애 이렇게도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것도 기준이 다르잖아요. 내가 보기엔 정상인데 남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기준의 차이고. 그리고 이제 수를 만나면 여기서 이제 자와 술이 만나면 여기서 토가 토국수를 하는 겁니다. 토가 제방의 역할을 한다. 제방. 물이 많은데 인자 해가지고 물이 많아요. 그때 이제 술토를 가지고 있으면 제방 역할을 합니다. 여기 만약에 무 이렇게 있더라도 제방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댐이 조금 약할 때는 일부는 흘려보내고 일부는 흘려보내주고 제방 역할을 하나 운에서 또다시 무술이 오거나 이러면 완전히 물꼬를 막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런 글씨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막고 빈틈없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일을 잘하는데 직원이나 누가 보기에는 너무 빈틈이 없어요. 그러면 주위에는 인기는 없죠. 얘가 지 역할만 잘할 뿐이다. 그래서 이 토는 이때 토는 제방의 역할로서 토국수를 한다. 물을 막을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는 같은 해자 쪽 방합으로서 수기가 더 왕성해집니다. 그러나 해에서는 간목이 있어서 물이라도 약간의 미온수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이게 해자가 만났는데 이게 운의 그 사주에서 자가 안 좋은 글씨예요. 그러면 해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 물을 희석시켜서 친구 따라가면 같은 기거죠. 친구 따라서 인생관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친구 만나서 이런 글씨도 그렇고 아까 인묘를 만나도 수목운결이 돼 있는데 인을 만나면 두 개는 합해서 목생화를 합니다. 묘가 진을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목으로서 역할만 해서 목국토를 해요. 목생화는 못해요. 그러나 인을 만나면 목생화까지 한다. 그럼 같은 비법으로서 친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관이 바뀌고 나의 행로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축이며 진사함의 글씨 자체가
어떤 글씨를 만남으로 인해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게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장점이 있고 이래서 단점이 있고 그러면 그 단점은 내가 받아들이기에 따라 달라요. 저 사람이 단점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지만 저 사람 우리는 보통 안 하면 되지만 저 사람은 흉을 보거든요. 거기에서 그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3명이 가면 항상 스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스승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스승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글씨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글씨들이 어울려져서 이런 역할도 하면서 저런 역할도 하면서 끌고 나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생과 사로 가는 과정을 이런 역할을 하면서 끌고 나간다. 자연스럽게 끌고 나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었던 일도 과거에 힘들었던 일도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니게 돼요. 상황상 그때 조건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그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자는 자축이며 주위의 글씨에 따라서 이런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면 축이라는 글자는 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에 축이 나옵니다. 이거 간직 채석론에 벌써 다 했어요, 그죠? 네. 네. 해도 새롭고 좋아요. 그때 배웠어도 사실 모르고 못 모르고 지나갔고. 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이해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하는데 그 느낌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그 느낌이 본인한테 다가오는 그 강도가 틀려요. 또 다르네. 네,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잖아요. 일주일 뒤에 다시 하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얻어요. 또 느낌이 조금 더 얻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그래 보니까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근데 우리가 뭐든지 하면서 그래요. 그 전자제품 개발할 때도 그래요. 처음에는 어떤 걸 개발하기에는 10년이 걸려요. 근데 이걸 개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5년이 걸려요. 그 다음에 개발을 1년마다 걸려요. 요즘 TV 엄청 싸잖아요. 네, 핸드폰은 엄청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깨우치고 연피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걸 아하 하면 짧아져요. 그 기간이 짧아져요. 그 다음에 더 짧아져요. 그러면서 약간 더디기 하나 깨우치는 한참 걸려요. 그것만 실타리만 풀면 슉 가는데 그게 잘 안 풀려요. 왜냐면 그건 우리 고정관념으로서 잣대가 있잖아요. 우리만의 잣대가 있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지금은 축에 대해서 축에 조금 전에 자를 했고요. 축은 겨울이죠. 12월이고요. 소환이에요. 옛날에 소환에 제일 많은 얼어 죽은 사람이 제일 많았다고 했어요. 그만큼 춥습니다. 근데 소환 다음에는 반드시 인이 와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어두워요. 힘들어요. 좋아지기 전에 막바지에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엄청 힘들다 그러면 내일은 좋을 거예요. 그런 거죠. 12월은 소환이다. 겨울이다. 그리고 동토고 시간적으로는 새벽 1시에서 3시다. 해가 뜨지 않고 아주 어둠이 압갈릴 때다. 그래서 이 글씨는 원래 토국수를 해야 되는 아까처럼 토국수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를 만나죠. 축이 자를 만나면 아까 극한의 동토다. 수에 오히려 얼어있는 땅과 얼어있는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극한의 환경지수다. 그리고 또 축을 만나면 같이 꽁꽁 얼어있는 얼음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죠. 얼어있어서 참아야 돼. 인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리고 이제 인을 만나면 여기서 아까 이제 축인이라는 글씨가 나오죠. 축인. 이 목은 목국토를 합니다. 목국토를 하고 아까 지장간에 아마 했죠. 쭉. 서로 암압이 돼 있다. 그래서 축임을 우리가 의사사주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묘를 만나면 축이 묘를 만나면 음대음이죠. 목국토가 됩니다. 목국토. 음대음은 우리가 평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정사는 없이 목국토를 한다.
우리가 그 묘유술 해갖고 또 의사사주에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나는 그냥 외웠는데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묘가 왜 의사사주가? 묘가 없는데 목생하도 못한다면서 이런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는데 묘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승목이라고 했어요. 나뭇가지에 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잎목은 조목이라고 했어요. 말라진 나무예요. 그래서 불에 잘 타고 이랬는데 승목은 생명이 있는 나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의사사주, 생명. 생명은 우리가 인정하고 관련 있고 이제 우리가 묘유술을 철새개금 이렇게 하잖아요. 희망을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꽁꽁 얼어있는 나무가 봄에 나무를 딱 꺾어보면 그 안에 물기가 있단 말이에요. 물기가 있어야만이 새싹이 돋는다는 거죠. 거기서 꽃을 피우고 이런 것처럼 묘목, 승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고정관념 맨날 묘목하면 우리 그냥 기분에 괜히 안 좋은 거예요. 네. 옥생아도 못한 것이 자멸형도 당해가지고 숙목을 의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묘가 이럴 때는 쓸모가 있어요. 이게 글씨 하나마다 좋고 나쁨은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오고 이 묘목 자체가 승목이라는 자체가 장점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목은 우리가 희망을 상징하고 열쇠, 우리가 봄으로써 동쪽 우리가 시작하는 걸 보통 동쪽 시작한다 이래요. 봄의 글자예요. 정동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희망을 상징하는 글자겠구나. 그리고 제가 추정을 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추정을 참 잘했구나. 제가 하나씩 깨우칠 때마다 혼자 칭찬해요. 그래, 축이 진을 만나면 같은 토예요. 그래서 토기가 보충된다. 토기가 많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근데 축이라는 게 여기서도 물이 그 안에 머금고 있고 축이라는 건 꽁꽁 얼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는 거는 우리가 맛으로 봤을 때는 단맛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있는 도시들은 단 것 중에 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글씨, 화기태양이나 수기태양이 이 글씨를 가지고 있으면 당뇨가 있겠구나, 또는 피부에 문제가 항상 물에 젖어 있으니까 습진도 있겠구나. 그래서 피부병을 가지고 있고요. 축기는 당뇨와 피부병을 상징합니다. 습진, 당뇨. 그리고 겨울에 우리 동축진 그러나요? 동진축 이러죠. 극각살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극각도 장악. 그리고 사가 되면 사는 화죠. 화가 되는데 축을 만나면 화라는 것보다는 사축 금으로 변합니다. 금으로. 네. 금으로 오히려 변한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 삼합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야 되는 게요. 월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금으로도 변하고 또는 금을 당하기도 하고 화생토로서 설기도 되고 그래요. 만약에 월이 4월이다. 그러면 여름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여름에 전제 있는 거는 금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금은 화와 반대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월지의 화를 가지고 있으면 사축 분급이 안 됩니다. 화극금을 당해요. 아니면 화극금이 아니고 이때는 화생토로서 설기를 해요. 설기를. 축축한 토에 화생토를 하니까 화생토가 잘 돼요. 월지에 두면. 근데 축월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 화는 약해요. 축월에, 겨울의 화는 약해요. 아주 약해요. 그래서 금으로 따라간다. 그래서 꼭 변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가 축을 만나면 여기서 화생토가 되죠. 그러나 이제 오축을 우리가 살에서 배웠듯이 오축은 타화 또는 기무, 육회살, 원진살 이래가지고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좋은 역할을 잘 해요. 오축, 타화. 시지, 일시지에 두 개 되면 남자 같은 경우는 부인이 운독 자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탕화가 이렇게 구부리고 있을 때는 탕화 자체가 터져버리죠. 화세가 죽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축이 미를 만나면 이것도 반대되는 기운이죠. 겨울에 토와
여름이 끝나고 난 토로서 극과 극에 그래서 축 및 충이 일어나서 개고가 됩니다. 개고가 돼도 내가 이걸 취할 수만 있다면 지장간에 있는 어떤 제 간을 취득을 합니다. 그 사주의 신관과 이제 강약에 따라서 좋은 자격도 하고 때로는 그게 개고가 돼서 토의 분산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 우리가 토는 백호나 괴강이나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살로서 안 좋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주가 약할 때는 뭐 이런 토의 충은 살로 작용한다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은 신과 축이 만나면 토생금이 되죠. 토생금이 되고요. 축과 유와 축이 만나면 유축 금국이 되죠. 토라기보다는 두 개 합해서 토생금이 됩니다. 그래서 유축 금국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사유축 월지가 유가 되든지 축이 되면 이 사는 반드시 금이 됩니다. 금이 되고 반대로 사가 월지의 사가 되면 금보다는 화생토 또는 화극금 이렇게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되면 주위에 이제 뭐 정화나 떠 있거나 이렇게 되면 화육축 금국보다는 이제 어떤 오행의 극과 생으로 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축이 술을 만나면 형이 되죠. 형이 돼서 또다시 개고가 됩니다. 토는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토끼리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면 안에 숨어져 있는 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개고가 된다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시 축이 해를 만나면 이 축은 겨울의 동토로서 토국수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보이면 해자축 강압으로써 수기가 더 왕성해집니다. 오늘은 그 자와 축에 대해서 했고 앞에 너무 이제 자유라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글자마다 어떤 글씨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오행의 생극 재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중에 오늘 기분을 좋게 됐다가 나쁘게 됐다가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이제 가끔 이제 녹이려고 왔는데 와서 같이 붙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핫하고 이러면서 기운이 세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도 모이면 계모임을 하고 하다 보면 내가 뭔가 기운이 세진다 그러면 한 사람 있는 사람도 약자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비웃는다든지 분중 심리가 생겨서 내가 기운이 좀 강해 보인다 느낌적으로 내가 좀 센 것 같아 그러면 약자를 우습게 보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도시들이 모이면서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면 내 기운이 강해지는 거고요. 또 설기가 되고 설기를 하는데 설기를 제대로 못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오행마다 목은 목생화도 하고 목토도 하고 수로부터 수생목도 갖고 또는 재를 자기가 제어하기도 하고 한 가지 목이라는 거는 네 가지 일을 한다. 우리가 단순히 목 그러면 목생화만 생각해요. 목생화에 딱 고정관점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목은 목생화를 먼저 하고 목토를 하고 수생목도 받고 우리 살면서 그렇잖아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가지 오행은 여러 가지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우리 사회가 정의사회 구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로 정의사회 구현이 되면 사회는 망해요. 범죄도 안 일어나고 어떤 일이 좋은 일만 있잖아요. 그러면 직업이 한 개씩 두 개씩 없어져요. 그러면서 망하게 되죠. 오히려 다 분열이 일어나면서 다 각각이 팽팽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어떤 직업이 형성되고 이렇게 하면서 유지해 가면서 사회가 유지돼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뭐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막 하지만 진짜로 정의사회가 구현되고 옳은 일만 한다면 지구는 오히려 멸망합니다. 오늘은 자와 축에 대해서만 듣고 오늘 내 5시까지 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내일 끝까지 공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해서